자, 이제 동기부여 과정이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용이론 중에서 그 맥클리랜드의 학습된 요구 이론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중요성보다도 뭐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책의 270쪽에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요 맥클리랜드의 학습된 요구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조직 문화에서 그 학습한 내용에 의해서 그런 욕구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친교의 욕구, 또 권력의 욕구, 성취의 욕구, 뭐 이런 그 요인들이 있어서 이 동기를 충족시켜줘야 뭐 하여튼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과정 이론. 과정은 저 동기부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개념 보면은 자신이 일을 한 만큼 공정한 평가를 받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기대할 만한 것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려는 동기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대표되는 이론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공정성 이론이라는 거 하는 것은 소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뭐 탱자탱자 놀던 사람하고 평가를 똑같이 받는다거나 급여가 똑같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즉 예를 들면 동료와 똑같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동료만 칭찬을 받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칭찬받지 않은 사람은 회사에 불만이 있겠고, 그죠? 또 그 지휘자에 대해 불만이 있겠고, 또 일에 대해서 불만이 있겠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조직 문화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을 보면은 요 밑에 보세요. 자신이 투입한 것보다 대가가 상대방이 또 타인이 투입한 것에 대한 대가의 비율이 크면은 어떻게 있겠어요?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에 뭐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때 여기서 이제 투입이라는 것이 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기술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로 받는 것은 꼭 급여뿐만 아니라 그죠? 승진 또는 칭찬 뭐 이런 물질적이고 또 뭐 정신적인 대가를 다 포함한 개념으로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부터 이렇게 자신의 투입 비율에 대한 보상이 크면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사람이? 그죠? 그럼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겠죠. 자신의 소위 투입을 더 늘린다거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아니면은 왜 얘는 일을 열심히 안 할까? 이렇게 요구도 할 거죠. 그죠? 타인의 대가를 늘리도록 요구를 한다거나 또 기준 임무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당연히. 얘는 왜 얘하고 비교해? 그죠? 나는 딴 사람 더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줘서 월급 더 많이 받는 사람하고 비교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같으면 뭐 공정하다니까 큰 불만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투입한 것보다 대가가 적다 이거죠. 그죠? 적으면 어떻게 저겠어요? 자신의 투입을 줄이겠죠. 나 일 열심히 안 해 이런 얘기예요. 일 열심히 안 해. 뭐 대강 할 거야.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뭐 쟤하고 월급도 똑같이 받고 진급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할 필요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직장에서는. 그죠? 연공 서열로 진급한다거나 뭐 그냥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사장하고 뭐 친척이라고 해서 진급한다거나 이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 열심히 안 하게 되죠.
또 타인의 대가를 줄이게 하거나 투입을 늘리게 하거나, 그죠? 그래서 뭔가 내가 같아지도록 요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과정, 그러니까 동기부여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브룸의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느낀 욕구가 행동을 유발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행동을 하려는 욕구의 정도, 동기의 강도가 에 의해서 동기의 부여 정도가 좌우된다는 것, 기대 이론 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밑에 그림이 아주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 사람은 그 악어 이빨을 닦는 사람인데, 이게 악어한테 물리면 사실 뭐 팔다리 떨어져가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악어 이빨을 닦아서 성공을 하면은 월급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뭐 한 번에 200만 원이든지 뭐 1년 한 달에 200만 원일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아프리카나 또는 동남아 같은 데 2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래서 이 위험과 강도를 생각해 보면, 보상을 생각해 봐서 그게 크면은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즉 행동 결과에 대한 인식의 가치, 즉 200만 원의 가치에 대한 생각. 와, 난 이 돈이 있어야 등록금도 내고 부모님도 먹여 살리고 또 이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현 결과의 실현 인식 가능성. 칫솔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악어가 사람의 땀 냄새를 아주 싫어한다 그러죠. 그러면 잘 훈련 받다가도 땀 냄새가 나면 갑자기 물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성공할 수가 없고, 만약에 위험하다 그럼 뭐 잽싸게 도망가기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의 관계 정도에서 악어의 이빨 칫솔질의 아르바이트 동기의 강도가 정해진다. 근데 이것이 크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만약에 200만 원 주는데 성공 가능성이 낮아, 그럼 못하겠죠. 근데 성공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보상을 1000만 원 해준다. 그럼 목숨 걸고 할 사람이 또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브롬의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어떤 뭐 물건 내용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아주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 거죠. 사실 이렇죠.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정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직업을 고르는 과정도 사실은 이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강화 이론입니다. 강화 이론. 자, 한 사람의 행동이 환경적인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인데, 이 강화에는 네 가지 강화 전략이 있는데, 긍정적 강화, 또 부정적 강화, 또 소멸되게 한다거나 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벌, 뭐 잘못되면 처벌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조건을 줘서 사람들을 일을 열심히 하게 한다, 아니면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예요. 페이지 275쪽에 보면은 그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높은 생산성, 많이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그 높은 생산성은 불량품 없이, 그죠? 강화 전략의 목표가 불량품 없이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는 데 있다. 또 한 가지는 목표 생산성은 달성하는데 불량품이 좀 적어야 돼. 이 불량이 많다는 것은요, 똑같은 목표 생산성을 달성해도 불량품이 많으면은 그 관리 유지 비용이라든가 또는 그거에 대한 뒤처리 비용이 너무나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아주 정밀한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실리콘 칩 안에 많은 그 반도체 칩들을 만드는데 그 불량률이 제로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그 팔 수가 있는 거니까 원가가 싸지겠죠. 그러나 이거 만들어내는 한 칩 안에 성공률이 뭐 50%도 안 된다.
그럼 원가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PPL 단위로, 그러니까 100만 단위당 한두 개, 뭐 이렇게 관리하는 데도 있어요. 물론 회사나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 강화 전략을 보면 이런 거예요. 급여를 인상하고 또 보너스를 주거나 뭐 격려라는 것은 뭐 진급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긍정적 강화라 그래요. 그래서 불량품 없이 목표를 달성하면 이렇게 급여도 인상해주고 보상도 해주고, 이것도 회사 전체로 보면 이게 이익이에요. 왜? 불량품이 발생되면은 그 로스가 많이 생기고 코스트 푸시 요인들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강화 전략은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얘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잔소리를 안 해도 알면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이런 데서는 그 잔소리를 안 함으로써 우리가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적 강화라 그래요. 부정적 강화. 이 부정적 강화는 용어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274쪽에 그 중간에 있는 글들을 좀 유의 깊게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량품을 감소하는데, 만약에 불량품이 나오면은 보상과 격려를 없애겠다. 그래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불량품을 줄여야 되겠죠. 이런 강화 방법을 우리가 소멸이라고 그래요. 소멸. 그 다음에 이제 불량품이 생기면은 징계하겠다. 처벌이라는 게 뭐예요? 월급을 깎겠다. 또는 뭐 진급을 안 시키겠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퇴사 조치를 하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긴장된 상태에서 불량품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방법이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일을 잘하게 하는 긍정적 강화, 그런 일을 하지 않게끔 강화하는 방법, 이걸 부정적 강화라 해요. 또 보상과 격려가 주기로 했었지만은 생기면은 철회해서 이게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게끔 하는 거죠. 또 징계를 줌으로써 이게 두려워서 이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동기 강화 이론의 한 예인데, 그 다음에는 팀과 팀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